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 냉해 걱정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오늘 서울에 눈발이 날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요 눈이 오는 날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좀 풀린다 그래요. 그 풀린다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 휴식 시간이죠. 이 휴식 시간을 즐기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예쁘게 키우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겨울에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수영이 로제트가 못생겨지는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이죠. 봄하고 가을은 뭐 맘 놓고 햇빛도 보여줄 수 있고 바람도 실컷 쐬어줄 수 있고 또 비보약을 맞춰서 또 예쁘게 키우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은 정말 어렵죠. 아이들이 가장 못생겨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에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맘들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저희 회사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초보맘인데 난 다육이를 못 키울 것 같다.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안타까웠어요.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녁에 와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다육이를 예쁘고 키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통 지금 한 달 차, 뭐 3개월 차, 1년이 안 된 초보맘들께서는 예쁘게 키우는 것보다는요. 그냥 살아있음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키우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년 차, 2년 차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들 보내는 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민이 다른 집 아이들은 정말 예쁜데 내가 키우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생겨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키우다 보면 못생겨지는 아이도 있고 또 스스로 잘 알아서 예쁘게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에 집중을 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책자나 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게요. 다육이를 키울 때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육이에 가장 필요한 게 햇빛과 물과 바람이죠. 또 요 화분과 흙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햇빛하고 물하고 바람이 가장 중요한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햇빛을 보충하기 위해서 LED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남양인 집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햇빛이 충분해요. 그래서 햇빛은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를 햇빛을 쐬어줄 수만 있으면 웬만히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햇빛이 1시간밖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초록으로 키우더라도 건강하게는 키울 수가 있어요. 햇빛이 부족해도. 그래서 파랗게 햇빛이 부족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를 골라서 키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보통 베란다에서는 이런 정도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꽃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예쁘게 키우는 방법. 그게 아주 어렵지요. 그렇게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의외죠. 그런데 물로써 아이들 수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예쁘게 다져서 키울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 물을 조절을 해서 수영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물 주는 데는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입장에 만져보고 물을 더 줄 건지 말 건지 물의 양을 조절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로제트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도 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아껴서 주는 편이에요. 어느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짱이맘은 물을 아주 아껴서 주는데 아이들이 예뻐요 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예쁘다고 자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물을 말려서 아이들을 예쁘게 하는 거는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수영을 흐트러지지 않게 키우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아주 오랫동안 키운 고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물을 충분히 주면서도 이 루제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키우는 게 진정한 고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터득을 할 때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 두 아이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죠. 이 두 아이를 보면서 그걸 느꼈답니다. 아, 우리 집 아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하나 파랑새를 보여드릴게요. 바싹 이렇게 말려요. 많이 마르고 3년을 키워도 로제트를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키우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무조건 얼굴이 망가지거나 뭐 아니면 녹거나 치마 입지 않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말려서 키우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전혀 마르지 않았는데 꽃 모양이 아주 예뻐요. 아, 이렇게 키워야 제대로 키우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들 성격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올 때 그 농장주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이 아이 성격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주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도 보통으로 주면 되고 관리도 보통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키워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올 때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데려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기억나시나요?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콩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제가 한참 콩분에 작년에 빠져가지고 콩분을 막 정신없이 키울 때 데려온 아이예요. 바닐라 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예요.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에 조금 줄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는데요. 군생으로 바닐라 비스를 키웠었는데요. 그 아이 문 조절을 잘못해서 제가 완전히 뭐 해체를 시켜서 지금 삽목판에 다시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아이는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를 잘하고 밑에 아가가 아주 조그맣었는데 여기 조금 자랐다 뭐 그 정도예요. 그래도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격이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물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도 또 있지요. 제가 겨울이라 하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로 물을 챙겨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예요. 휘성금이죠. 수간이 가늘은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아이는 제가 2주에 한 번에 겨울이라도 물을 주고 있는데요. 대신에 물의 양을 줄여서 주죠.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한참 동안 뭐 위에서부터 샤워기를 주던 저면 관수를 하던 물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물을 챙겨 주되 수간이 마르지 않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되 물의 양을 줄여서 화분의 3분의 1이 적게끔 그렇게 물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물 주는 성격, 물 주는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을하고 여름에 가장 못생겨지기 쉬운 아이가 이런 네티지아과 아이들이죠. 웃자람의 대마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햇빛이 부족하고 물을 너무 과하게 주고 하면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기 쉬운 네티지과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예요. 한 달에 한 번 주더라도 물을 아주 조금만 줍니다. 지금 물이 고픈 상태예요. 윤기가 조금 없어지고 좀 마른 게 로제트 얼굴을 약간 줄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얼굴을 좀 줄인다 할 때 이제 물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주기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되면 아이가 이렇게 돼요. 얼굴을 줄이고 윤기가 없어져요. 그 3주가 요 아이 물을 주는 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 물에 주는 주기를 체크하시되 그 주기를 반드시 지켜서 규칙적으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규칙적인 게 뭐냐면요. 저 2주에 주는 한 번 물을 주는 희성분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런 아이 3주 정도 될 때 물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아이의 규칙적인 물 주기가 3주랍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물을 챙겨주시면 별 탈이 없고요. 또 이렇게 바싹 말렸다가 물을 주시면은 웃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 주기가 3주인데 2주마다 한 번씩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콩나물처럼 위로 키를 쑥쑥 키운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물 주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성격마다 물 주기를 찾아서 그 물 주기를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이들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창 같은 경우요. 이렇게 키워야 로제트가 이렇게 연꽃처럼 키워야 잘 키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샤프란블루예요. 아주 까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루밍, 홍시 그런 아들하고 성격이 비슷한 아이예요. 근데 보면 농장에 가보면요. 루밍도 그렇고 홍시도 그렇고 거의 로제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농장에 있어도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연꽃처럼 꽃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까칠하고 물을 싫어한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이렇게 쫙 벌어진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준다 하면 바로 녹아버리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샤프란 블루 같은 경우에는 뿌리 내림 할 때 물을 조금씩 첫 물, 두 번째 물을 조금씩 주어서 뿌리 내림을 확인한 다음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겨울 동안은 거의 단수를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데 물을 주면 완전히 치마를 두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겠죠. 물이 차든가. 그렇게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요. 이 아이는 꽃을 잔뜩 지금 안으로 모으고 있죠. 이 아이 이름이 먼디예요. 먼디. 먼디인데 물은 아주 곱고 예쁘게 들었고 요 모양도 뭐 과히 뭐 못생겼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지금 많이 고픈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주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물을 주면 로제트가 뭐 약간은 벌리겠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도 벌린 상태에서 물을 더 준다 하면 로제트가 쫙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형태를 보고 물의 주기를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마다 일일이 딱 데려왔는데 너는 성격이 이렇겠구나. 너는 성격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고 로제트 얼굴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요거요. 아모르파티예요. 아모르파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많이 유행을 해서 대부분들 많이들 들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아이 성격을 몰라요. 그냥 기술자님한테 이 아이 키우는데 성격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무난한 편이다. 물도 좋아하고 까칠하지 않다. 잘 크고 무던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들으면 아주 보라보라 하면서 예쁜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약간 웃자람의 성향이 있는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물을 2번을 연거푸 주니까 로제트가 위로 약간 이렇게 입장이 촘촘한 게 벌어졌죠. 여기는 좀 촘촘한 편인데 여기는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지면 웃자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웃자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물주기를 멈추든가 아니면 물주기 텀을 길게 하든가 물의 양을 줄이든가 그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이 로제트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아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꽃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요 대표적인 아이, 치마를 두르는 대표적인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는 섭세실리금이고요. 하나는 파랑새예요. 파랑새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이가 겨울 동안에 안으로 들어와서 햇빛도 부족하니까 치마를 거의 다 둘러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치마 두르는 아이들 이 치마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가위밥 주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가위밥 주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렇게 하엽이 지었죠. 하엽이 그대로 띄어주질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 바싹 말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바싹 말려놨어요. 아주 가위밥 주고요. 잃어버린 듯이 놔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엽을 지금 띄면 이 아이가 거리대에 있을 때도 치마를 심하게 두었던 애예요. 많이 치마 두른 모습이 없어졌죠. 이 정도로 해서 가운데 입장이 촘촘하죠. 겨울에도 베란다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치마 두른 모습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물 조절로 가능한 거예요. 햇빛도 부족한데 물까지 주워버리면 치마를 정신없이 두른답니다. 그래서 물을 굶기게 되면 얼굴은 좀 작아지겠지만 치마 두른 모습은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님께서 아이 물을 주었더니 로제트가 이렇게 작은 골든벨이에요. 요즘 아주 예쁘죠. 뭐 이 아이를 꼭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습은 이 아이지만 쫄쫄 굶겼다가 물을 주었더니 로제트가 2배로 커졌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요 좋지 않아요. 로제트가 쫙 벌어지면서 못생겨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물의 양을 많이 주는 거, 또 갑자기 물을 쫄쫄 굶기는 거, 그렇게 변화가 있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을 줄여도 차츰차츰, 제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츰차츰 물의 양을 줄여서 주시는 거. 계절에 물의 양을 줄일 때도요. 겨울로 들었으면 물의 양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쫙 줄여서 굶기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3단계, 4단계로 물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봄이 돼서 다시 아이들을 깨우거나 성장을 시킬 때, 봄 되면은 아이들을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의 양을 늘리는데 갑자기 물을 쫄쫄 굶겼다가 듬뿍 주면 이 아이한테 무리가 가요. 그래서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가지고 봄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듬뿍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로제트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더라도요.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지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크는 거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겨울에 한 달에 한 번 주었던 아이를 봄에 가서는요. 2주에 한 번 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2주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주었으면 그 다음번엔 3주에 한 번, 그 다음번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날짜를 줄여가지고 봄에는 물을 충분히 먹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로제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섭세실리 묶음을 보여주려다가 제가 창으로 말이 돌아갔죠. 이 아이가요. 치마를 아주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이렇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있죠. 쫙 밑으로 파랑새 못지않게 치마를 두르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밑에서 물을 굶겼더니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여기는 치마 두른 거를 조금 면했죠. 또 이 작은 아이도 하엽이 밑으로 지면서 지금 이 밑장 하나만 남기고 이제 꽃 모양을 조금 많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저도 이 아이를 많이 키워본 경험은 없어요. 이쪽에 하엽을 지어가지고요. 여기가 치마 두른 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햇빛 있는 쪽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햇빛이 못 받은 쪽은 아직은 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햇빛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하엽이 져서 바짝 말라서 없어지면 조금 꽃 모양의 모양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 형태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 위에는 좀 치켜 올라갔지요. 거리대에서도 그렇게 치마를 들었던 아이가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요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 상태를 보고 관리를 하시는 것도 아이들 성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알바뷰티예요. 아주 핑크색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 로제트를 제가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답니다. 이 빛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이 빛깔을 어지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겨울에 못생겨지면 안 되니까요. 물 조절도 그렇게 마디게 주면서 물도 빠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도한 영양이에요. 이 아이 물론 분갈이 할 때 이 흙 속에 상토를 조절하는 것도 과도한 영향에 미치겠지만 겨울에 영양제를 제가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겨울에 영양제를 주는 것도 로제트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영양이 과도하면은요, 물을 많이 먹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로제트가 영양이 과도해서 얼굴을 쫙 벌려요. 쫙 벌리면 얼굴이 못생겨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거의 영양제, 뭐 겨울이고 사계절을 거의 영양제를 많이 쓰지 않고요. 주는 거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슘제는 아이를 로제트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입장을 단단하게,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거나 로제트를 키우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슘제는 예외지만 다른 영양제 그런 거는 뭐 예전에 저도 한번 하이보넥스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본 적도 있고요. 아토닉도 한번 써본 적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봄과 가을에 조금씩 주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겨울에 주는 거는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는 과도한 영양제도 주지 않는 게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을 여름과 겨울에 망가뜨리지 않고 못생겨지지 않고 예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제 방식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응용해서 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조금 적응을 시켜서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예쁘게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고 요렇게 이 아이도 웃자란 성향이 있는 아이인데요. 물을 거의 굶겨서 밑에는 틈이 많이 벌어졌어요. 농장에서 올 때 저렇게 조금 웃자라서 왔어요. 근데 여기는 입장이 조금 촘촘하죠. 물을 지금 하엽이 져서 저렇게 하엽이 많이 밑에 있어요. 그토록 물을 많이 굶겼고요. 요거는 또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도 성격을 몰라요. 성격을 몰라서 지금 일단 겨울이고 하니까 냉해도 걱정되고 하니까 물을 적당히 줄여서 지금 주고 있어요. 하엽도 지고 있고 로제트도 약간은 줄인 것 같아요. 약간은 저렇게 줄여서 얼굴하고 얼굴에 틈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긴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봄에 가서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계절이 오잖아요. 봄에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봄에 가서 그 물 주는 이 아이 텀을 찾아가지고 물 주기를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저 분이 꽉 찰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균일하게 꽃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육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경험해서 키워보고 얻는 공부가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들을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예쁘게 키우시고요. 봄에 가서 훨씬 더 예뻐진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아이들 예쁘게 키우고 자라는 모습도 함께 보면 즐거움이 2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